안녕하세요. 소액으로 부자되는 똑똑한 재테크 부자금법 재개발 임장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강동구의 부동산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재건축 아파트이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앞에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 아파트 20평대가 26억이 넘게 나오고 있고 30평대 실거래가는 32억을 찍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강동구 부동산을 논할 때 명의 재건축, 고덕주공 재건축, 또 여기 둔촌 주공처럼 우리는 강동구를 재건축의 도시로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동구는 더 이상 재건축만의 도시가 아니라 재개발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천호동, 길동, 암사동 곳곳에서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에 무려 45곳의 노후주택가 정비 사업에 큰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직 강동구에 1억대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인가? 오늘 부자금법이 그 어려운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재개발 임장 미션은 바로 강동구에 숨겨진 초역세권 지역에서 1억대의 소액 투자로 재개발 유망 지역을 선점하라입니다. 게다가 오늘 부자금법이 소개해드릴 재개발 선점 투자 부동산은 극도의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재건축뿐이었던 강동구에서 새롭게 불고 있는 재개발의 바람은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강동구에서 주목해야 할 초역세권 틈새 지역은 어디인지, 또 그곳에서 부자금법이 소개해드릴 재개발 선점 투자 부동산은 무엇인지, 좋아요, 구독 누르셨으면 지금부터 강동구의 틈새 재개발을 파헤치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제일 먼저 볼 것은 최남단 강동구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둔촌 사거리가 강동구의 시작인데요. 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넓은 대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대로가 바로 강동대로예요. 그리고 이 강동대로를 경계로 강동구, 송파구, 자, 이 횡단보도를 두고서 강동구와 송파구이다. 이게 바로 강동대로이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대로가 있어요. 바로 양재대로인데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오른쪽에 두고서 이제 올라가는 이 큰 길이 양재대로인데, 이 양재대로가 중요한 이유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를 관통하는, 즉 강남 4구를 연결하는 중요 개발 축이기 때문입니다. 양재대로가 시작되는 양재동 주택가는 모아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옆에 개포동 주택가는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동에 많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입주한 신축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일원동 주택가가 나타납니다. 그곳은 신속통합과 모아타운 재개발이 한창이고요. 그렇게 송파구로 넘어오면 가락시형 재건축을 마친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동과 방이동 일대에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있고 올림픽 선수촌 재건축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곳 강동구로 넘어와서 둔촌주공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지나 명일동 일대의 재건축 밀집 지역까지 이렇게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과 신축 아파트들이 바로 이 양재대로에 붙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서울시 보도자료에서도 이 양재대로변의 랜드마크화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5호선 길동역과 구분다리역, 명일역을 포함한 이 양재대로변의 고밀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재대로변 주변에서 아직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발표되지 않은 그 숨은 틈새 지역이 저희가 발견한 틈새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부자금법이 픽한 강동구에 숨겨진 초역세권 노후주택가도 바로 이 양재대로변에 붙어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양재대로를 따라서 강동구의 관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먼 훗날 미래 얘기지만은 이 양재대로변 주변에 이렇게 낮은 건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 엄청 중요한 축이에요, 이게. 이 중요한 개발 축 선상에서 초역세권이면서 아직까지 재개발 발표조차 하지 않은 저평가 상태, 최고 아니겠습니까? 5호선 둔촌동역이 나왔네요. 이 5호선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이상하다. 왜냐면 여기 둔촌동역에서 길동역이 정말 가까워요. 그런데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강동역으로 가서 같은 5호선 환승을 해야지만 둔촌동역에서 길동역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교통체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동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5호선 직결화 사업이죠. 이 5호선 직결화 사업은 둔촌동역부터 길동역, 구분다리역
지역을 직결로 연결해서 불편한 지선 구조를 개선시키는 사업이에요. 국토부가 고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금방 진행될 사업은 아니지만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동구 구민들도 원하시고 또 강동구청의 또 역점 사업으로 이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두고 보신다면 아주 편리한 5호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양재대로가 중요한 도로니까요. 오늘의 관심 지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 지역과 현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 5호선 구분다리역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분다리역은 강동구에서도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둘째, 구분다리역은 강동구의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만나는 응집 지역입니다. 구분다리역을 중심에 두고 서측편과 동측편을 보면 서측편은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천호동과 암사동 일대에 노후주택가 수십 곳이 진속통합, 모아타운, 도심복합 사업 등 아파트 개발을 위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측편에 보면 명일동과 길동 일대에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의 재개발 사업들과 파란색의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었을 때 이러한 도시의 거대한 변화를 연계시켜줄 자리가 바로 이 양재대로 한복판에 붙은 5호선 구분다리역 일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구분다리역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 앞에 홈플러스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홈플러스 건물 바로 뒤편에 강동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건물은 머지않아 펄립니다. 우리 관심 지역에 붙어있는 이 큰 건물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있다면 초역세권으로서 무려 2단계의 용도지역 종상향을 받았는데요. 2종 주거지역이었던 강동 구민회관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인 이 홈플러스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무려 2단계의 종상향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600%의 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 판매시설 또 근생시설을 비롯해서 강동 구민회관에 복지시설도 들어서고요. 그 외에 4,000평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만 430세대가 추가로 입주하게 된다는 점, 이것이 역세권 개발의 위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관심지역 현장으로 가볼 건데요. 바로 이 홈플러스 건물과 맞닿아 있는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5호선 구분다리역 1번 출구 나와서요. 이렇게 걸으면 오늘의 관심 지역이 바로 나타납니다. 1번 출구에서 바로예요. 이게 홈플러스 건물이고 오늘의 관심 지역 시작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지역의 명칭이 있다면은 강동구 천호동 40번지 일대라고 명하겠습니다. 위치는 5호선 구분다리역 초초 역세권이고요. 부자병법이 픽한 이 관심 지역의 예상 경계는 총 2가지 안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2가지 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부자병법이 소개해드릴 관심 부동산의 현장 위치는 이 구분다리역에서 직선거리 200m, 시도보거리 300m, 약 4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초역세권이다. 네, 오늘의 관심 지역은 이렇게 5호선 초역세권이면서 또 양재대로에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 딱 들어오시면은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 면적은 한 40평에서 50평 좀 안 되는 40평대 토지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오늘 이 관심 지역의 최대 강점은 초역세권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현재 강동구의 천호동, 길동을 비롯해서 많은 노후주택가들에서 이 재개발 범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가까운 초역세권 현장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이렇게 역세권이 너무 가까울 경우에는 대규모 상권이 밀집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주택가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 5호선 구분다리역의 특징은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응집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가 개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동구에서 지금 현재 모아타운 추진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노후도 기존 잡았을 때는 우리가 관심구역 같은 경우는 65% 노후도가 나오고 있고, 모아타운은 원한다면 그냥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자리가 사실 모아타운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라는 것은 잠시 후에 또 아주 자세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역세권 주변에 되게 혼란스러웠던 그 번화된 모습과 달리 정말 1분밖에 안 걸었지만 조용한 주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회전을 하시면 여기는 오늘의 관심 지역 남측
남측부 경계도로예요. 이 길 따라서 우측편만 우리의 관심 지역이다. 남측부 경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깨끗한 집들도 보여요. 또 빌라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재개발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야, 여기 뭐 너무 동네 깨끗한 거 아니에요? 재개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곳이 광진구 자양동 추천할 때였어요. 오셔서 다들 야,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모아타운 노후도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수치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노후도는 이미 충족하고 남는다. 그 점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남측부 경계를 이렇게 걷다가 우회전해서 서측부 경계 가볼게요. 아주 중요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 길이에요, 이 길.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 서측부에 있는 이 길이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왜냐면 이 길을 경계로 오늘의 관심 지역의 어떤 예상 구역을 두 가지 안으로 한번 나눠볼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길을 경계로 오른쪽 남측부가 구역 경계 1안, 그리고 이 북측까지 포함시킨 경우가 구역 경계 2안이 되기 때문이죠. 관심 지역의 구역 경계를 1안, 2안 이렇게 나눠서 보는 이유는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된다면은 우리 주민분들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갈지, 또 어떠한 의지와 의사를 띨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1안과 2안의 구역 경계는 단순히 구역 모양이 바뀌는 것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방식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구역 경계 1안의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개발 사업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안의 경우에는 모아타운 사업은 물론이고 27년도면 역세권 개발과 신속 통합의 방식도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2안의 경우에는 아마도 모아타운 또는 민간 도시목합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안의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이나 신속 통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후도 확보 기간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주민분들께서 그러한 시간 소비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1안의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과 신속 통합 재개발의 추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모아타운, 신속통합 이런 건 알겠는데 민간 도시목합 사업이 뭘까? 네,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민간 도시목합 사업은 최근 서울시 재개발 시장에서는 핫한 키워드가 됐어요. 강동구에서도 추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암사역 주변의 천호동 289번지 일대와 또 300번지 일대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다가 갑작스럽게 민간 도시목합 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시켜서 준비 중에 있는 현장이 두 곳이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민간 도시목합 사업은 역세권, 중공업 지역, 도심부에서, 즉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열악한 그 주거지역, 열악한 도심부를 고밀도의 복합 개발로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종 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올려주기도 하고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부지 면적의 과반 이상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과반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민간도시목합 사업 외에도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민간도시목합 사업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안에 그 해당 사업 부지가 과반 넘게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역세권 개발은 원칙적으로 250m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관심 지역 1안의 경우에는 250m 안에 과반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1안의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의 선택도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역세권 250m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속 통합 재개발 방식을 취하더라도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무려 2단계의 종상향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2단계의 종상향을 해줄 수 있는 그 근거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주변의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둘째, 초역세권에 해당하면서, 셋째, 준주거 지역과 접한 2종 주거 지역이라면 2종 주거 지역이 있더라도 2단계의 종상향을 통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최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미아동 75번지의 신속 통합의 경우 지금 설명드린 원칙이 적용되면서 2종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2단계나 종상향시키는 계획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의 관심 지역은 다양한 개발 사업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 뒤로 천호중학교가 오늘의 관심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거든요. 이 길을 경계로 천호중학교 맞은편, 여기가 바로 오늘의 관심 지역 2안이 되는 곳이죠. 이 북측편 2안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조금 노후도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1안으로 갈지 2안으로 갈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1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의 관심 부동산의 현장 위치도 1안에 속해 있다. 만약에 먼 미래에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는 이 북측 2구역
지역으로 가자. 2차선 도로에 붙은 게 훨씬 좋지 않니? 구역도 넓어지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민간 도심복합 사업이나 모아타운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아, 우리는 역세권 개발이 최고인 것 같다 하신다면은 이란의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관심지역 내부를 들어왔고요. 저 앞에 현장이 보입니다. 오늘의 관심부동산 현장.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자병법의 관심부동산 현장 위치입니다. 블루버드 천호를 소개합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도로 여건은 좋아요. 이쪽 편 도로, 또 여기도 이제 도로가 있고, 또 이 앞도로, 도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3면이 도로인 그런 모습이고요. 위치 좋죠? 안쪽까지도 다 도로입니다. 정갈하게 철거를 마친 상태고요. 코너변에 딱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관심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부동산의 명칭은 블루버드 천호입니다. 블루버드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블루버드는 부자병법에서 공급하고 있는 소형주택 브랜드이고요. 두 가지의 확실한 특징이 있죠. 바로 입지와 품질입니다. 향후의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에서 일반 빌라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고품질의 빌라를 짓는 것이죠. MBC 구해줘 홈즈에 3번이나 출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니까요. 오늘의 관심 지역의 인허가 통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건뿐이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08평이고요. 총 5층에 1.5룸과 2룸을 포함해서 19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세대가 선분양, 7세대는 후분양이 되겠습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의 가격 차이는 제법 날 것 같습니다. 준공 시기는 5월 말에서 내년도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현금 청산 리스크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1.5룸 타입부터 보면 대지 지분은 4평이고요. 내부 실면적은 7평에서 7평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3억 초반, 예상 전세 가격은 1억 후반에서 2억이고요. 그랬을 때 전세 활용 시 투자 금액은 1억 초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룸을 설명드릴 건데요. 투룸은 일반 타입과 특수 타입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투룸 타입을 보면 대지 지분은 6평에서 7평이고요. 내부 실면적은 10평에서 11평 정도입니다. 매매 가격은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 예상 전세 금액은 2억 중반에서 후반이고요. 따라서 전세 활용 시 투자 금액은 1억 중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타입의 투룸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 타입이란 테라스가 있다든지 복층이라든지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는 타입인데요. 매매 가격은 4억 중반부터 4억 후반이고요. 예상 전세 금액은 2억 후반부터 3억 정도로 전세 활용 시 투자 금액은 1억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타입 총 6세대 중에서 단 2세대는 5억이 아주 약간 넘는다는 것. 안타깝게도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두 타입은 4억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블루버드 천호의 타입별 면적, 매매가, 전세가, 예상 투자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쥐어짜고 또 쥐어짰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3월 대비 4월만 놓고 보더라도 수십 프로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일대에서 월등히 저렴한 가격을 뽑아냈다는 것,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낮추지 않았습니다. 안 지으면 안 지었지. 블루버드 브랜드의 품질을 낮출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명드린 전세 금액도 높게 잡지 않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따라서 초역세권의 입지 좋죠. 가격 착하죠. 임대차 스트레스는 없죠. 재개발 가능성은 높죠. 따라서 1억 원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블루버드 천호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블루버드 천호의 분양 가격은 이 지역 일대에서 최저가가 맞습니다. 강동구 일대의 신축 빌라 공급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비교 사례를 많이는 못 찾았지만 이 주변 일대에서 여기서 훨씬 먼 지역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투룸의 분양 가격이 5억 1천에서 5억 3천만 원 가량은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훨씬 더 초역세권이면서 더 고품질로 지어지는 블루버드 천호의 일반적인 투룸 타입은 4억 초중반, 그리고 특수 타입이 4억 중후반이니까요. 입지와 품질을 감안한 가격 메리트는 부자병법이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블루버드 천호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27년도 말까지 신축되는 빌라를 분양받아야 되고요. 둘째는 분양가 6억 이하. 셋째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데요. 블루버드 천호동 빌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궁금해하실 취득세 계산을 해봤는데요. 취득세 중과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빼주는 혜택 때문에 현재 1주택이신 분이 두 번째 집으로 블루버드 천호를 매수하더라도 2주택자 취득세율인 8.4%가 아닌 1주택자 취득세인 1.1%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미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취득세 절세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외에도 이 종부세와 양도세에도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가 있는데요. 이 블루버드 천호는 그 중과세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혜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주택자 분께서 블루버드 천호동 빌라를 매수하신다면 1주택자가 되는 것이지만 아파트 청약할 때에는 무주택자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 부자본법이 준비한 블루버드 천호동 빌라의 상세한 물건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 답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카카오톡에서 부자본법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고 1대1 대화창에 성함, 연락처, 천호라고 적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카톡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02-888-8885로 전화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입지다 보니까 잘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이렇게 내부를 좀 둘러봤고 경계도 봤는데요. 좀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모습은 어떠할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지역 전경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남측편 경계, 저기 천호중학교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낡은 저층에 주거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는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안에 있는 초역세권의 모습 치고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늘 관심 지역의 경계, 또 1안, 2안, 또 전경도 봤는데요. 이 양재대로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양재대로에 따라서 좀 더 북쪽, 명일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살 것 같다. 5호선 고덕역 쪽에 와봤어요. 교육과 학군을 좀 봐야 되니까 말이죠. 명일과 고덕 쪽에서는 두 학교를 빼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배재고와 한영외고예요. 대치동에서도 이 두 학교만큼은 별도의 반배치를 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큰 학교입니다. 배재고는 작년에 서울대 입학만 28명이가 했으니까 전국 탑 10에 드는 명문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한영외고도 배재고만큼 입결이 좋은 학교인데요. 작년에 20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강동구 일대 학원가는 두분다리역에서 또 명일역 쪽으로 도로변가에도 학원들이 많이 있고 고덕역 쪽에도 많이 있는데 대치동에 각종 단과 학원들, 유명한 학원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고덕역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재건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양재대로를 따라서 서측편은 재개발이 잔뜩 모여있고 이 동측편에 많은 재건축이 모여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시작점이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눈앞에 보이는 요 3원 아파트는 상업지역 재건축으로 이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보이는 신동아, 그리고 그 옆에 뭐 3위길인 2차, 명일동 이제 4인방 재건축들이 모여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이제 재건축이 된다고 한다면은 꽤 많은 단지가 입주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고덕동에게 빼앗겼던 명성을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그 계기와 발판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강동구에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재건축하면은 고덕동, 둔촌동, 명일동인데 이제 고덕하고 둔촌은 거의 뭐 끝난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남은 건 이 명일동이라는 것이죠. 이 아파트 시세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할 때 아파트 가격이 높고 그에 비해서 빌라 가격이 낮을수록 이게 좋은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동구는 특이점이 하나 있다. 아파트 가격 한번 보실까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뭐 20평대 26억, 30평대 뭐 31억. 상일동역에 있는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 20평대가 21억이 넘고 30평대가 뭐 25억, 26억 이렇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이게 만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강동구 일대가. 물론 5호선 구분다리역 일대는 이들 지역보다는 훨씬 더 다만한 가격 조정을 놓고 보더라도 천호동에서
지어진 최근에 아파트들 대단지 아닌 것들도 천호역 일대 2편 세단 같은 경우도 30평대가 이제 20억이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유독 빌라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게 또 강동구의 특징이에요. 구분다리역 일대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건축은 이쪽 명일동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 있고,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잘 진행된다라면은 고덕동을 능가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여기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신동하고요. 저쪽에 이제 우성 보이네, 우성. 그러니까 계속 저 끝까지 계속 이제 재건축입니다. 삼익 맨션, 삼익 파크, 고덕동 9단지까지 다. 이게 다 되기만 하면은 엄청 큰 단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명일동 일대도. 자, 우리가 이제 양재대로 따라서 강동구의 최남단 올림픽 파크 포레온부터 해서 길동, 구분다리역, 고덕 다 와봤습니다.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 대비 빌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타이밍적인 틈새와 강동구에서 강렬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의 막강한 바람을 파악한 시장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포착한 결과물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블루버드 천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블루버드를 또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 입지를 선정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평가가 됐든 고평가가 됐든 모든 가격은 적정 균형을 향해서 이동하고 또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요. 강동구에서 불고 있는 이 노후주택가 재개발 바람이 더욱 강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트렌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때는 지금처럼 저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가격에 이러한 입지를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동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즉 주거와 관계된 내용 말고요, 그동안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업무와 일자리에 대해서 강동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고덕밸리죠. 가보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고덕 비즈밸리에 와봤습니다. 보통 강동구 하면은 일자리가 부족했잖아요. 이곳 고덕 비즈밸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 뒤에는 뭐 이케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어떤 사옥들과 빌딩들이 질비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JYP 사옥이 고덕 비즈밸리로 옮길 예정인데요.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 JYP 신사옥이 들어올 부지가 되겠습니다. 몇 주 전에 건축 허가를 득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자리와 업무와 문화가 갖춰지는 고덕동의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베드타운이었던 강동구는 자족 도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덕 비즈밸리도 완연한 모습을 갖게 된다면 완성도 높은 강남 4구의 위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대표님.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강동구는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동구는 양재대로라는 아주 중요한 축이 있고, 이 축은 어디서 온다? 서초, 강남, 송파를 거쳐서 강동구로 들어오는데, 이 축이 강동구의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양재대로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이 강남 4구를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찾은 이 강동구의 색깔은 이 양재대로를 기준으로 서측편에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들이 몰려 있고, 동측부에는 명일동, 길동 일대에 많은 재건축, 또 아래쪽에서는 포레온이 이제 30평대 시세를 막 이렇게 평당 1억 가까이 풀어주고 있고, 해북단에서는 이제 그라시온이 30평대 26억 때려주고 있고 하다 보니 아무튼 중심은 양재대로, 그리고 거기에 걸쳐있는 5선 우리가 오늘 가본 구분다리역 일대가 아무런 정비 사업도 진행되지 않는 초역세권의 노후주택가가 있네. 이제 큰 그림부터 작은 그림까지 강동구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평상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가 없었던 5호선 구분다리역 일대가 강동구의 어떤 압력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고, 마지막에 만나는 자리고 이어지는 자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근데 저희가 공덕동 촬영했을 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공덕동은 이제 마포잖아요. 어찌 보면 비슷할 수 있지. 왜냐면은 강동구가 마포구가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갈 것 같으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강동구는 재건축 도시였어. 명일, 고덕, 둔촌. 근데 마포구는 완벽한 재개발 도시였다. 마포구는 대부분의 그 재개발들이 완료가 되면서 노후주택가가 싹 사라지고 값비싼 신축 아파트가 막 엄청 들어섰지. 네. 근데 강동구가 오늘 영상 보면서 놀라신 분 많으실 것 같아, 나는. 야, 강동구에 저렇게 노후주택가가 많았어? 그리고 저렇게 많은 노후주택가가 40몇 곳이 재개발을 한다고? 얼마나 놀라운
놀라운 일이에요. 45개 구역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양으로 따지더라도 마포구가 싹 변했듯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다른 도시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고 그냥 되게 볼만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강동구에서 재미난 일. 지금은 잘 기억해 놔야 돼. 이제 10년 있다 와봐라. 못 알아본다. 여기 강동구 맞아? 이렇게 된다 이제. 강동구에 40개 이상의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추진 중인데 나중에 이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맞죠. 벌어지겠죠. 우리가 재건축 이주하면 보통 거기 살던 분들이 아파트를 찾아. 근데 재개발 이주는 어디로 가요? 빌라. 그치. 근데 지금 요새 강동구를 비롯해서 서울 시내 빌라 공급이 어때요? 너무 적죠. 없죠. 실제로 우리 관심 지역에 5년 동안 빌라 인허가 받은 거 하나였고 그러니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주를 통해서 빌라 전세 월세가 개발구역이 많은 강동구라면은 이주 시기가 분산된다 할지라도 전세가 폭등, 월세 폭등 심각한 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수요를 받쳐줄 만한 공급이 너무 없어. 재건축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결론은 이거죠. 강동구의 재건축은 이제 명일동 시대로 바톤이 넘어왔다. 고덕에서 둔촌으로, 둔촌에서 명일로.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재건축이 없다. 이제는 신규 공급은 재개발밖에 없다. 이런 게 강동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나는 이 명일동 재건축에 대해서 제일 근거리에 있는 이 구분다리역에 있던 우리 관심 지역이 명일동 재건축을 응원해줘야 되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명일동까지 재건축이 끝나면 강동구는 재건축은 일단락 난다. 당분간 없다. 재개발밖에 기다릴 게 없다.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주고 있는데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는 늘고 있어요. 이게 약간 기현상인 게 보통은 공급이 많은 해에 거래가 많아요. 그리고 공급이 적으면 거래가 없었어. 근데 지금 상황은 되게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공급은 줄고 있는데 거래가 늘고 있어요. 새로운 공급이 이렇게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되려 늘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오랜 기간의 통계를 벗어나는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세가 세다. 그러면 2023년도 3월 한 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예요. 공급은 곤두박질 치는 추세. 공급이 줄고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매매만이 아닌 전세도 가격을 강세를 띌 만한 소지가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신축 구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봐봐요. 부동산 가니까 전세 달라고 그러잖아. 새로 어디다 짓냐고, 새거 어디다 짓냐고. 전세,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맞출 수 있다고 막 자신 있어 하는 이유가 오버가 아니라 진짜 없어서 그래요. 공급이 없어. 잘 나갈 거예요. 천원. 워낙에 초역세권이잖아, 또. 또 앞으로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보시고 있나요, 대표님? 아파트 갭 투자가 막히면서 부동산 쪽에서 재테크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이 선택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다세대.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집이 이미 있는 분들도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취득세, 중과세 배제 혜택도 있고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요게 내년도 말까지 지어지는 신축에 일단은 해당되는 사안이니 요 인기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공급하는 게 쉬운 결심은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할 수도 없죠. 위치 봐야 되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땅값. 개발 가능성 기본. 근데 개발 가능성 다 좋은데 땅은 왜 못 사죠? 너무 비싸. 땅 비싸게 사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 올라가는 거 비싼 물건을 추천할 수는 없죠. 지금 사실 이것도 다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 선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 진짜 어려운 일. 저희 관심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대표님?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동구라는 이 자치구를 놓고 보면 지하철 역사가 많지가 않아요. 이 역 주변으로는 대부분 상권이 몰려있거든요. 여기저기 추진하는 거 많지 재개발들이. 근데 이걸 초역세권이라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내년은 거의 안 보였거든요. 구분다리역 이 5호선의 어떤 입지적 메리트 중에 하나는 초역세권이면서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메리트.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개발사업 선택권이 확 늘어. 나는 꽤 사업성이나 모든 면에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없기 때문에 지금 감흥이 없을 뿐이지 들어선다면 나는 인기를 끌 자리가 맞다. 저의 관심 지역은 재개발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알 수는 없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예요. 근데 이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지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주민들이 트리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한 동네들도 저렇게 사업 추진하고 아파트 지으려고 저렇게 으쌰으쌰 하는데 야 우리가 위치 더 좋다. 그리고 우리도 물리적인 요건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날이 오겠죠.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딱 여기서 이게 뭐냐면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의 관심 지역이 확실한 건 구청에서 바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죠? 강동구청에서 2040년 도시계획 플랜을 짜놨어요. 2040 강동 그랜드 디자인. 그 계획에 보게 되면 강동구청에서 우리가 이 노후주택가들 중에서 이 부분은 노후주거 환경을 정비하면 좋겠다라고 잡아놓은 범위가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 지역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쉽게도 강동 그랜드 디자인은 원본 파일은 공개를 안 해요, 지금. 그 대신 보도자료 보니까 딱 한 장짜리 도시 공간 구조도가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강동구청에서 원하는 최소한 여기는 꼭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범위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관심적 포함되어 있으니 나중에 동의서 확보한다면 던지지 않을까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생신축 빌라도 재개발되면은 다 허물어야 돼요? 당연하죠. 오래된 재개발도 보면요. 재개발로 발표 나기 직전에 지어진 빌라가 제 신축이에요. 이제 왜냐면 발표 나면 이제 더 이상 못 지어. 허가 안 나요. 제일 마지막에 발표 직전에 지어진 게 최고 신축이 되는 건데 어차피 낡은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어요. 대신 지역은 낡아야지.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부동산은 가급적 깨끗한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재개발 투자 깁니다. 물론 중간에 팔고 나올래? 가능해요. 하지만 한번 끝까지 가볼래 하면은 그래서 10년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임대차 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감정평가할 때 신축이랑 구축은요 차원이 달라. 어느덧 레벨이라 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어차피 재개발 다 허무는데 땅이 중요하잖아. 뭐 연식이 뭐가 중요한데 이걸 아무것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수월한 것은 노후 지역에서 깨끗한 물건이 있어. 노후 지역에서 썩기를 뭐 경우에 따라서 잡아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걸 1순위로 따지진 않는다 우리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세금 혜택 보려면요 신축 사야 돼요. 취득세, 종부세, 네. 양도세, 중과주택세에서 빠지려고. 여러분 오늘 부자병법과 함께한 강동구 초역세권 재개발 임장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강동구는 더 이상 재건축만의 지역이 아닙니다. 둔촌과 고덕의 재건축은 강동구 신축 아파트의 가격 기준을 완전히 바꿔놨고요. 이제 그 다음의 변화는 천호동, 길동, 암사동 일대의 노후주택가 재개발 사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관심 지역인 5호선 구분다리역 초역세권은 강동구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잇는 양재대로 개발축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재개발 흐름과 동쪽의 재건축 흐름이 만나는 응집지역입니다. 이런 입지는 절대로 그냥 방치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도시가 변할수록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수록 초역세권 노후주택가의 희소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신축 아파트 30평대 가격은 최소 20억대에서 최대 30억대에 안착하고 있는 반면에 강동구의 빌라 가격은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축 빌라 공급은 줄고 있는 반면 거래 수요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틈새를 보는 것이 부자병법의 관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블루버드 천호는 5호선 구분다리역 250m라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따라서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하고 강동구 지역에서 희소한 신축 빌라이면서 1억 초중반대로 접근이 가능한 소액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가뭄의 단비와 같은 세제 혜택까지 갖춘 아주 야무진 부동산입니다. 게다가 품질 좋은 블루버드 브랜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죠. 그럼 된 거죠. 물론 재개발은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동의, 사업 방식의 선택,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시장 상황이라는 여러 가지 변수를 거쳐야 하니까요. 하지만 부동산에서 중요한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게 된 뒤에 비싸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바뀌기 전에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입지와 방향성을 보고 미리 선점해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모르는 사람에게 블루버드 천호는 그냥 단순히 작은 빌라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아는 사람에게 이것은 단순한 빌라가 아니라 강동구 초역세권 노후주택가의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미래의 주거 선택권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블루버드 천호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병법이 준비한 블루버드 천호의 상세한 물건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 답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카카오톡 부자병법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고 1대1 대화창에 성함, 연락처, 천호라고 적어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02-888-8885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자병법의 특급 부동산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부자병법은 다음 시간에도 남들이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역에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숨겨진 초역세권 재개발 선점 투자, 그 시작점은 블루버드 천호입니다. 감사드리고 부자 되세요.